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전정현 소장입니다. 자, 예전에 제가 4이동 통신에 대해서 한번 장보는 남자 코너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시 큰 지각 변동이 지금 현재 좀 생기고 있습니다. 생길 개연성이 상당히 많다는 얘기죠. 즉 외국 기업이 들어올 개연성이 많습니다. 그것도 이제 중국 또는 일본 이쪽에서 컨소시엄을 구성을 해서 들어올 개연성이 좀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자, 먼저 기사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 기사 보니까 일본의 소프트뱅크죠. 네, 그리고 중국의 차이나 모바일. 일본이나 중국에서 지대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그 두 기업입니다. 이 기업들이 4이통에 참여를 할 개연성이 있다. 이런 기사가 나와 있죠. 이번 달 말까지 그 신청이 마감입니다. 조금 연기가 돼가지고요. 네, 근데 이번 달 중순까지는 그 건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지게 될 개연성이 높습니다. 코리아 텔넷을 통해서 소프트뱅크나 차이나 모바일이 이제 들어올 개연성이 좀 있는 거죠. 따라서 이렇게 될 경우에는 4이동 통신이 대기업이 안 들어온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사실 조금은 이제 평가절하했었습니다만은 대기업이 들어오는 거죠. 대기업이 들어오고 해외 쪽에 굴지의 대기업이 들어온다고 한다면 이것은 큰 이슈가 될 개연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부분들을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4이통을 왜 출범을 시키려고 합니까? 네, 경쟁 구도를 확보하자는 얘기죠. 월별 가계 통신비를 낮추자는 얘기입니다. 한 14만 원대죠. 지금 현재 한 가구당 14만 원대인데 나머지 하나를 더 추가시켜서 경쟁 구도를 확보하자는 거죠. 지금 현재는 그냥 체제가 굳혀져 있지 않습니까? 경쟁이 고착화되어 있거든요. 활성화되어 있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정부에서는 4이통을 출범시키려고 하는 것이고, 문제는 근데 뭐냐면은 국내 대기업이 들어오면 괜찮은데 지금 약간 발을 빼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해외 대기업이 들어오면 좋겠다. 근데 해외 대기업은 정서상으로 안 맞을 수가 있다. 그죠? 네, 국내 그 노른자위인 이 4이통을 해외 기업에 전부 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외국인 대기업이 한 주주 정도 되는 그런 유의 모델을 지금 현재 구상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정. 네, 일정이 조금 변경이 됐죠. 예전에 그 9월 말이었습니다만 10월 말로 수정이 됐겠고, 나머지들도 조금씩 이제 수년이 됩니다. 10월 말에 마감이 되는데 10월 중순에 중국이나 일본 기업의 결정이 나타날 개연성이 높다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주가는 움직일 수 있다는 논리로 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그러면 컨소시엄 후보군들 한번 볼까요? 네. 자, 쭉 있죠? KMI 같은 경우는 뭐 여러 번 도전했던 한국 모바일 인터넷입니다. 잘 아시겠고, 나머지 기업들의 나머지 컨소시엄의 영향력을 행사를 하고 있어요. KMI가. KMI의 직원들이 대부분 나머지 컨소시엄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 부분입니다. 인터넷 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전에 정통부 장관이 대표로 지금 현재 있어요. 그리고 우리텔레콤 같은 경우는 이번에 신생 기업이죠. 티브로드 알뜰폰 했던 분이 사장이고요. 그리고 퀀텀 모바일 같은 경우는 전 현대모비스 부사장 이 대표로 계시고요. KMG 같은 경우는 외국 자본이 좀 중심이 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코리아 텔넷 같은 경우는 아까 기사에서 봤지만 얘네들이 지금 현재 그 중국이나 일본의 기업들을 유치하려고 하는 거고, 세종텔레콤 같은 경우는 LG 데이컴 출신들이 구성을 해서 컨소시엄을 만든 겁니다. 이러한 후보군들이 있고요. 그중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코리아 텔넷인데 내용을 보니까 뭐 별거 나와 있는 거 아직까지는 없어요. 아직까지는 모르죠. 그러나 코리아 텔넷이 해외 기업을 지금 현재 유치하려고 하는 거니까 관심이 많이 갑니다. 관심이 많이 가죠. 근데 코리아 텔넷 대표도 KMI 출신이라는 거죠. 아까 그 터줏대감격인 KMI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KMI하고 연관성이 이제 깊다. 이렇게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차이나 모바일, 그죠?
이 차이나 모바일 같은 경우는 가입자가 한 2억 명 정도 되죠. 그리고 세계 최대 통신사고 내부 규제가 중국에 많습니다. 그래서 해외로 눈을 돌리던 차에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에서 기회를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들어올 개연성 충분히 있습니다. 네. 그렇게 볼 수 있고, 다음에 일본이죠. 일본의 소프트뱅크 잘 아시죠? 손정희 씨. 네. 지금 뭐 세계 3위 이통사라고 볼 수 있겠고, 일본 내에서 매출은 2위지만 순익 규모로는 1위예요. 그리고 과거에 잘 아시겠지만 스프린트를 인수해가지고 야심이 굉장히 크죠. 그래서 한국도 들어와서 어떤 큰 수익을 얻는다기보다는 테스트하고 그런 차원에서 들어올 개연성이 충분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소프트뱅크나 차이나 모바일을 우리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런 쪽과 관련된 기업들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아무래도 뭐 KMI 컨소시엄의 그 예전에 몸담았던 분들이 되게 주기 때문에 KMI 컨소시엄과 관련된 종목들이 주로 관련주가 되겠고요. 코리아텔렉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그런 종목은 없습니다. 하지만 KMI 출신이 코리아텔렉에도 가 있기 때문에 KMI 컨소시엄 종목들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번에 코리아텔렉이 만일 중일기업을 유치한다 하더라도 코리아텔렉 혼자서 컨소시엄 구성하지는 않고요. 아마 연합할 개연성이 높아요. 합종 연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여섯 가지 컨소시엄이 두세 개 정도로 압축이 될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전부 연관성은 있는 종목들이라고 봅니다. 혹시 코리아텔렉이 그 사업권을 딴다 하더라도 KMI 컨소시엄주들이 그래서 이제 밀린다 이렇게 볼 수만은 없다는 얘기죠. 합종 연행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통신 장비 쪽은 어느 컨소시엄이든 간에 상관이 없겠죠. 기산, 서화, KDC, 모다 같은 경우는 통신 장비 쪽이기 때문에 어느 컨소시엄이 돼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주로 이런 종목들 위주로 타이밍을 잘 보시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차트 볼까요? 네, 되게 조금 올라 있어요. 조금 올라 있지만 요번 주 중에는 결정이 나기 때문에 한번 이제 터지면 크게 나겠죠. 만일 소프트뱅크나 차이나 모바일이 들어온다고 한다면 굉장히 큰 시세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봐야 됩니다. 다음 차트 볼까요? 네. 네, 모다, 세종텔레콤, 리너스. 여기서 이제 모다 정보통신까지 될 수 있으면 이제 통신장비 업종은 어느 컨소시엄이 되든 간에 상관이 없이 플러스 요인이 있기 때문에 통신장비 종목 쪽에 관심을 기울여 보는 게 좋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